여러분에게 우리 아이가 책을 좋아하고 책을 바탕으로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여 유능한 학습자가 될 수 있는 방법 5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알아볼까요? 독서 시공간을 확보하라. 시공간.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 첫 시작인 발단에서 항상 신경을 쓰는 건 시간적, 공간적 배경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가 독서를 잘하는 유능한 아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시간이라는 건 절대적, 물리적 시간을 얘기해요. 사람은 무엇에 얼마나 노출되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특정 음식이나 특정 옷 스타일을 좋아한다면 정말 자신의 기호와 취향일까요? 사실은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옷 스타일, 그러한 음식에 많이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익숙하기 때문에 익숙한 만큼 더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책을 좋아하는 유능한 독자로 키우고 싶으시다면 물리적 시간을 확실하게 확보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공간이겠죠. 저희 집은 좁은데요. 집의 크기, 평수, 방의 개수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책 한 권을 들고 편하게 앉을 수 있는 곳, 또는 편하게 기댈 수 있는 곳, 마음에 드는 장소, 그 한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친구는 식탁에서 책을 읽을 때 편하고 어떤 친구는 자기 책상 밑에서 읽을 때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또는 어떤 친구는 꼭 희한하게 엄마 아빠가 계신 안방 침대에 앉아서 책을 읽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어떤 특정 장소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 아이가 뭔가 편하게 생각하면서 책에 몰입할 수 있는 그 장소, 그 공간은 확보하라는 겁니다. 그 공간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지저분해 보이시더라도 아이를 위해서 확보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칭찬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칭찬 NO, 대화 OK. 행동주의에서는 상과 벌을 통해서 아이들의 행동을 조정합니다. 그 행동을 더 많이 하게 하고 싶을 때는 칭찬을 주죠. 물론 벌을 통해서도 그 행동을 더 많이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행동을 하지 않게 하고 싶으면 상을 철회하거나 벌을 가하게 주겠죠. 하지만 독서에 대해서는 이건 통하지 않습니다. 독서는 고차원적인 사고의 행위이기 때문에 책을 읽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 책을 다 읽었어, 이 한 권을 다 읽은 거야, 벌써 다 읽었어, 이런 식의 칭찬은 독서를 통해서 느끼는 심미적 아름다운, 교훈적 성찰, 그 다음에 해학적 즐거움, 이런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고 오로지 독서를 했다는 행위, 그 책 한 권을 읽었다는 행위에만 포커스가 맞춰지기 때문에 아이들의 보상 중추만 강화시킵니다. 고차적인 사고의 중추를 강화시켜야 되는데, 이 말은 우리 아이가 책을 생각하기 위해서 읽지 않고 칭찬받기 위해서 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은 NO, 대화는 OK. 자, 그럼 여기서 대화는 뭘까요? 책과 관련된 대화입니다. 어머니께서 이 책을 읽었다면 아이랑 더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단, 어머니가 말하는 시간은 10%, 아이의 말을 듣는 시간은 90%. 경청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대화는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주고 받는 거지만 독서 이후에 아이가 대화를 요청해 올 때는 어머니는 거의 들어주셔야 돼요. 이 아이가 책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지식, 발견한 아름다움, 재미의 요소, 느낀점, 교훈, 벅차오르는 감정, 이걸 아이가 토해낼 수 있도록, 쏟아낼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니들은 해우소의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충분히 그 책에 대해서 머릿속에서 2번, 3번 반복할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니들은 그렇구나, 그랬니? 아셔도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닌데, 주인공 이름이 그 이름이 아닌데, 그런 디테일로 아이의 감정을 꺾지 마시고 무조건 들어주세요. 세 번째, 몸으로 읽어라, 천천히 읽어라입니다. 독서에 대해서 독서가 뭐고 독서 교육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독서는 꼭 글자를 읽는 행위만이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학년이나 나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특히 어린 학년일수록 천천히 읽고 몸으로 읽어야 됩니다. 몸으로 읽는다는 건요, 책 하나를 읽어도 그냥 앉아서 눈으로 쭉 읽는 게 아니라 소리도 내고 목소리 흉내도 내고 연기도 해보고, 동시 같은 경우에는 몸으로 표현도 해보는 거죠. 높은 산, 산 위에 구름, 이렇게 몸으로 표현해보는 겁니다. 아이랑 같이 주인공이 되고 인물이 돼서 역할놀이도 해보시고요. 우리 아이가 책을 좋아하고 책을 바탕으로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여 유능한 학습자가 될 수 있는 방법. 책 한 권을 빨리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한 권 속에서 충분히 재미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천천히 몸으로 읽어라. 그럼 네 번째는 반복하라입니다. 특히 물리적 시간도 중요하지만 반복도 중요합니다. 하루 일과 중 특정 시간, 꼭 그 시간이 되면 3시네, 5시네, 저녁을 먹고 난 뒤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을 때 8시 반이네 하면 아이가 딱 뭐 할 수 있대요? 이제 뭔가 책과 즐거운 놀이를 하겠구나 라고 규칙을 정해놓고 같은 시간대에 반복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르겠지만 우리의 뇌는 익숙한 거, 반복되는 거, 늘 접해본 거에 강한 회로가 형성이 돼서 같은 시간대에 같은 일을 반복하면 몸이 기억을 하고 그 행동을 받아들입니다. 반복하라의 두 번째 의미는 책을 반복해서 재독하라는 것입니다. 아이의 학년이나 나이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학년이 어려질수록 아이들은 재독하는 걸 좋아합니다. 왜 재독을 좋아할까요? 어른과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앤서니 브라운의 돼지책을 읽는다고 했을 때 성인들은 벌써 그 제목에서 상징성을 딱 파악하고 표지에서부터 느낌을 딱 받습니다. 엄마가 아이와 아버지를 업고 있죠. 하지만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돼지, 책, 돼지, 피그 정말 이것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은 10개의 정보가 들어있다면 한두 가지만 받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들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할까요? 정서가 중요할까요? 정서죠. 아이들은 전체는 모르겠지만 한두 개가 재미있어? 괜찮네? 그럼 또 읽습니다. 이런 식으로 재독을 하면 할수록 아이들은 작가가 요소요소에, 사파가가 요소요소에 깔아놓은 정보와 상징, 비유를 하나씩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토리를 몰라서 읽는 게 아니에요. 보물찾기예요. 아이들은 재독하고 반복하면서 거기서 숨겨진 보석을 하나씩 찾아내고 거기서 만족합니다. 아까 읽었을 때 이거 안 보였는데 지금은 이게 보이네. 저희 성인들도 그렇지 않나요? 저도 어린 왕자를 글쎄요 한 30번 정도는 읽은 것 같은데 읽을 때마다 깜짝 놀란 이런 문장이 있었나? 내가 예전에 읽었었던 그 시절보다 훨씬 깊이가 있는 문장이었구나. 내가 나이를 먹고 그 깊이를 이제 이해할 단계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 아이들 책꽂이에 책 쭉 한번 보세요. 깨끗한 책이 있고 뭔가 손때가 많이 묻은 책이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이한테는 그 책이 상당히 정서적으로 다가왔던 책입니다. 그리고 그 책을 재독한다는 건 아이의 그 책 읽기의 깊이가 굉장히 깊어지고 있다는 뜻이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아이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반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마지막 5번째 계명입니다. 사실 이 5번째 계명이 가장 중요해요. 첫 번째 계명부터 4번째 계명까지 밑에 깔려있는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몰입의 즐거움을 보여주어라.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몰입이라는 건 칙스 미하일이 이렇게 말했죠. 자신을 잊고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조차도 잊고 그 행위와 아니면 그것과 완전히 일치가 되어서 즐거움에 푹 빠져드는 시공간을 초월해버리는 정신 상태, 플로우 상태, 몰입이죠. 우리 아이들도 무언가 즐겁고 재미있는 것에 있으면 몰입을 합니다. 자, 그런데 교육은 암묵적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암묵적 교육은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보여주시는 모습, 행동하는 모습에서 아이들이 그대로 답습하는 게 암묵적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거울이신 거죠. 우리 아버님과 어머님이 책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감동받고 불러도 대답도 못할 정도로 그 책 속에 푹 빠져서 책 안에 새로운 세계 속에서 완전히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해서 행복을 느끼는 그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시기만 한다면 사실 1, 2계명부터 4계명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따라합니다. 너무나 궁금해요.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저게 뭐가 그렇게 재밌다고 저런 표정을 지으시지? 어쩌면 저렇게 푹 빠질 수가 있지? 여러분 율곡이 신사임당 다 아시고 좋아하시죠? 유명한 위인들이신데요. 신사임당의 아들인 율곡이 어머니의 영향 많이 받았겠죠. 율곡이가 10대 초반에 신사임당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율곡이 전체적인 성장, 성공에 어머님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느냐라는 궁금증이 많이 일기도 하는데요. 이거 하나만은 확실합니다. 심사임당은 본인 스스로 글을 쓰고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는 행위를 통해서 몰입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어린 율곡 이인은 어머니의 몰입의 모습 푹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면서 온 정신을 한 곳에 쏟는 그 몰입의 모습에서 다른 교육이 필요 없지 않았을까요? 우리 아이 책을 좋아하는 유능한 독자로 키우기 위한 5계명 다시 한번 반복해 볼까요? 1계명 시공간을 확보하라. 2계명 칭찬은 NO, 대화는 OK. 이때 듣기가 90%. 3계명 몸으로 읽어라. 천천히 읽어라. 4계명 반복하라. 시간을 루틴하게 반복해라. 책을 반복해라. 마지막 5계명 어머님이 아버님이 몰입하는 즐거움의 모습을 스스로 보여주어라. 책을 통해서 몰입하는 모습, 그것만큼 아름다운 모습, 그것만큼 꼭 아이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모습이 없겠죠. 여러분 이 5계명 꼭 실천하셔서 우리 아이 책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고차적 사고를 하는 유능한 독서력을 가진 학습자로 키우는데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